최근 국내에도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가 도입되어 암 환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많은데요.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2027년 중입자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이라는 질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은 현재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질환입니다. 연간 약 25만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8.1%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암 치료, 부작용이 적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 건강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 치료에는 크게 수술, 방사선 치료, 전신 항암요법이 있습니다. 이 중 방사선 치료는 높은 에너지의 X선 및 입자선을 몸 안에 있는 종양에 직접 조사함으로써 종양을 죽이게 되는 치료법입니다. 암을 물리적으로 직접 죽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암 치료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기술의 발전 및 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 적용 범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국내 암 환자는 연간 약 8만 5천 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암 환자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크게 X선 발생 장비를 이용한 치료와 입자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X선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입자선을 이용한 입자 치료, 그중 중입자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치료는 양성자나 탄소 입자를 높은 에너지로 가속시켜 암세포에 조사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입자 치료 내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입자 치료는 수소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를 이용한 양성자 치료와 탄소 입자를 사용하는 탄소 이온선 치료입니다. 탄소 입자를 이용한 입자 치료를 우리는 중입자 치료라고도 부릅니다. 입자 치료기는 기계가 매우 비쌀 뿐 아니라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가 많지 않기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많은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양성자 치료기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 대가 설치되어 있고, 중입자 치료기는 현재 일본에 7기, 유럽에 4기, 중국에 2기, 대만에 1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국내에는 현재 2곳의 양성자 치료 시설이 있고, 중입자 치료기는 2023년 세브란스 병원에 1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향후 5년 내에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메이오 클리닉에 중입자 치료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2027년 기장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환자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존 X선 기반의 방사선 치료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을 활용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인데,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후에 위치하고 있는 정상 조직에도 방사선이 일부 조사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입자 치료는 불꽃놀이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쏘아 올라가다가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폭발하며 아름다운 빛을 내뿜습니다. 불꽃은 정해진 지점에서 터지게 되며 그 이후엔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입자선은 불꽃놀이와 유사하게 몸속을 통과하다가 암세포가 있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방대한 에너지를 전하고 소멸하는 브래그 피크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의 정상 조직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암세포에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자 치료도 주변 정상 조직의 방사선량이 어느 정도 조사될 수밖에 없지만, X선 기반의 방사선 치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어 방사선 치료 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입자선은 양성자선에 비해 에너지를 좀 더 날카롭게 종양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서는 양성자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입자 치료는 종양 부위에 선량을 전달하였을 때 기존의 X선이나 양성자선에 비하여 보다 복잡한 DNA 손상을 줄 수 있어 생물학적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중입자 치료는
기존의 X선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암종에 대해서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여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에 사용되는 중입자 치료기는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입자가 몸속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싱크로트론이라고 부르는 입자 가속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기장 중입자 치료센터에 설치될 입자 가속기는 무게가 무려 220톤에 이르고 지름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형태의 장비입니다. 이 거대한 장비의 원형 트랙을 따라 입자는 점차 속도를 높여가며 자석을 사용하여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매우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입자는 약 7억 km/h로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까지 가속이 되며 이 총알 탄원 같은 입자는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한 종양을 정확하게 조준하여 조사됩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직선 형태의 선형 가속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전자를 가속하기 때문에 길이가 수미터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것에 비해 중입자 치료에는 무거운 입자를 가속하기 위해 훨씬 크고 정밀한 설비가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입자 가속기처럼 거대한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회전균 치료 시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기장 중입자 치료센터의 치료실은 고정빔 치료실과 회전 겐트리 치료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고정빔 치료실에는 가속된 중입자선이 수평 방향으로 환자에게 바로 조사됩니다. 반면 회전 겐트리 치료실에서는 중입자선의 경로를 변화시켜 환자 주변 360도 어느 방향에서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암과 주변 정상 조직의 위치를 고려하여 최적의 각도에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기장 중입자 치료센터에 설치될 회전 겐트리 장비는 초전도 자석을 적용해 기존 장비 대비 크기를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2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장치는 매우 정밀한 각도로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환자 치료가 가능합니다. 중입자 치료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중입자가 암세포 외에 정상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한다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입자를 가속하여 조사하는 시스템의 정밀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보통 한 번에 치료가 끝나지 않고 분할 치료라고 하여 수회에 나눠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때마다 환자분들의 자세, 호흡, 내부 장기의 위치 등의 영향으로 치료하는 종양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 영상 촬영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기장 중입자 치료센터에는 치료실 내 CT 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CT 영상은 매우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영상 화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치료 전 비밀 조사될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중입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줄여 정밀한 중입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성자와 탄소이온을 모두 임상에 적용하고 있지만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이온들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자 치료는 중입자 치료에 비해 임상 데이터가 훨씬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양성자선이 정상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이온선의 영향보다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이온선이 좀 더 날카롭고 생물학적 효과가 더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이온선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주변 영역에 2차 파편으로 원치 않는 방사선량이 전달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둘 특성의 중간 정도를 가지는 헬륨이온이 있는데요. 과거 미국에서 눈에 생기는 종양 치료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헬륨이온은 양성자보다는 무겁지만 탄소이온보다는 가벼워 물리학적, 생물학적 중간의 특성을 지닙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뇌종양 환자 치료를 시작하여 그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환자를 치료할 때 여러 이온선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을 멀티 이온선 치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일본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고 임상시험도 시행 예정인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기장 중입자 치료센터에서는 탄소이온선과 더불어 헬륨 이온선을 사용한 치료 옵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헬륨 이온선 및 멀티 이온선 관련 연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최신 기술이 탑재된 중입자 치료기를 이용하여 좀 더 도전적인 임상 상황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입자선 치료의 저변을 넓혀 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 덕분에 많은 암질환에서 중입자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상질환의 선정에 있어서 질병 치료의 우수성 측면과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입자선의 장점을 이용하여 제일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암 질환은 수술이나 기존의 X선 방사선 치료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암 질환입니다. 기술적으로 수술이 매우 어렵고 암 병변 주변의 정상 조직의 방사선을 조사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부위에 X선이나 항암제에 잘 듣지 않는 육종이 있으면 기존의 치료로는 소위 완치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뼈나 근육 등에 발생하는 암을 육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입자 치료의 물리적 성질 및 생물학적 성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상에서 X선 방사선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간암이나 폐암의 경우에도 크기가 큰 경우에는 기존의 X선 치료로는 인접한 장기에 방사선량이 많이 전달되어 치료 후 각각 간 기능 저하, 방사선 폐렴 등의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크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입자 치료 같은 입자선 치료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면 기존 치료에 비해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췌장암의 중입자 치료를 적용해서 좋은 성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발견 당시에 혈관을 포함해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주변에 중요한 정상 구조물들이 많아 X선 치료를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입자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췌장암은 다른 곳으로 전이를 잘하고 각각 환자마다 상황이 다양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와 긴밀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병원은 중입자 치료기가 도입되면 췌장암에서 도움이 되는 환자군을 찾기 위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입자 치료를 시작한 병원에서 전립선 암부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정빔 치료실만 사용이 가능하고 아직 겐트리 치료실의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 20여 개의 양성자 치료센터, 7개의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에 30~40%가 전립선암 환자인데 이는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 그리고 문화적인 특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립선암은 다른 곳에 전이가 없는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기존의 X선 치료,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직접 전립선에 삽입하는 치료가 효과적인 치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입자 치료는 좀 더 적은 부작용을 보이고 특히 국소 진행형 전립선 암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은 다른 치료 대안이 많기 때문에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입자 치료에 대한 임상 경험은 일본, 독일에서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에 대한 보고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제한된 숫자의 중입자 치료센터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의 치료 결과는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입자 치료를 운영하는 센터가 많아져서 더 많은 환자들 및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많아지면 그 우수성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의 생존율이 올라가면서 부작용 등에 대한 관심이 의료진 및 환자분들에게 커짐에 따라 그동안 많이 무시되었던 부작용들을 중입자 치료로 인해 줄일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게 되고 또한 최근에 면역 항암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시에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국소적으로 머물러 있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항암제는 전신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도 결국은 국소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임을 환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입자 치료의 대상은 현재 X선을 이용한 방사선으로 치료하고 있는 암질환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특히 여러 곳에 이미 암이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 중입자 치료 장치의 고가성 및 희소성을 고려할 때 세계 몇 대 없는 중입자 치료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한 X선 치료기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암에서 입자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입자 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로 충분히 잘 치료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입자 치료가 큰 이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로봇 수술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지만
모든 수술에 적용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입자 치료는 고가의 치료 장비이고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도 많지 않고 또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가 8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중입자 치료센터 한 군데에서 1년에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1,000명 안팎이니 정말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 중입자 치료로 인한 이득이 뚜렷한 환자들을 잘 선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중입자 치료기가 7대가 도입되어 치료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립선암, 육종암, 두경부암, 폐암, 췌장암, 간암 순서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전립선암의 중입자 치료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저항을 보이는 두경부암에 주로 중입자 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암 질환이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중입자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병기, 종양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국민의 암의 특징과 의료 자원 및 의료 보험 제도 등을 잘 고려해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환자분들이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자 치료 혹은 중입자 치료가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는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중입자 치료에 대한 기대로 바로 병원을 옮기기보다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에게 중입자 치료가 환자분이 가진 병의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기 적절한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또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암 환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입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7년에 개원하게 되는 서울대학교병원 기장 중입자 치료센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